검찰이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에 대해 회사 돈을 빼돌려 탈세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하이마트와 최대 주주인 유진기업, 오늘 모두 보시는 것처럼 하한가로 떨어진 채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증시에서는 하이마트가 상장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선 1,000억 원대 규모의 이 탈세 혐의 그리고 국외재산 도피와 횡령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대규모 법인은 이 자기 자본의 2.5% 이상 횡령이 발생하면 매매 거래가 정지되고 상패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거래소 측은 현재 2.5% 룰은 기소액이 나와야 실제 적용할 수가 있고 기소액이 가변적이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유진기업 측은 하이마트 매각과 관련한 사항은 주관사 그리고 매각 주체와의 협의하에 바뀔 수가 있겠지만 매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오는 3월 2일 예정된 하이마트 인수 의향서 접수를 연기를 하더라도 매각은 꼭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하이마트발 악재 유진기업까지 함께 흔들릴지 오늘 객장과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먼저 네 곳의 답변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가장 먼저 교보증권 교보타워 지점의 이정민 차장의 답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이마트와 유진기업 모두 매도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하이마트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매각 절차를 다시 밟으려면 상당 기간 소요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유진기업 역시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죠. 매각 의지를 보여도 매각가의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고 매각 차익 역시 축소될 것이 확실하다라는 관점이십니다. 다음으로 솔로몬 투자증권 오목교 YG클래스의 정영훈 대리 모두 매도 관점을 말씀해 주셨네요. 매각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고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악재 해소까지 역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계시고요. IBK 투자증권 가산 디지털 지점의 김상준 과장, 하이마트와 유진기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관망을 하되 상장을 유지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이마트 전자제품 유통과 관련해 장악력이 있고 가격이 급락할 시에는 이를 매수 기회로 오히려 활용해도 좋지 않은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끝으로 유진투자증권 부평동 지점의 윤지성 대리 모두 매도 관점을 갖고 계시네요. 검찰 조사 결과 전까지는 하이마트에 대해서 접근을 금지할 것을 조언해 주셨고요. 유진기업 역시 접근 금지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또 다른 지점의 의견 어떤지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이 시간 신한금융투자 잠실 신천역 지점으로 전화 넣어보겠습니다. 이상경 대리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리님께서는 유진기업 그리고 하이마트에 대해서 어떤 관점 갖고 계신가요? 네, 투자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고요. 그런 불확실성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CEO의 경영 능력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판단할 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가장 리스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은 투자 비중을 늘리거나 혹은 투자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하이마트 같은 경우 특히 유진기업에 대한 매각권 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고요. 오늘 얘기 나오는 것들은 일단 횡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슈화 돼서 주가가 좀 하가를 지금 일단 이끌어내고 있는데 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지금 정도 부분에서는 일단 매도도 불가하겠지만 일단 조금 지켜보라는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지금 정도 부분에서는 매수 관점보다는 오히려 지금 철저하게 좀 외면을 해버리는 그런 좀 하나의 좀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이마트와 유진기업 모두 그런 공통된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전의 흐름을 보고 혹은 주가에 대한 하한가를 예를 들어 오늘하고 내일 정도 맞는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을 해서 혹은 단기 매매에 대한 관점에 대한 접근이 또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이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인 매매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가능은 해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두 가지 측면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외면하시고 오히려 주가를 고지하는 측면이 훨씬 더 내 계좌의 전체적인 수익률 관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혹은 또 계좌의 현금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단기적으로 객장에서 주목하고 계신 종목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지수가 좀 크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눌림 이용해서 들어갈 만한 종목 있으신가요? 네, 바로 삼성테크인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일단 주가 반등이 나왔고요. 그 양봉 이후에 금요일날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쳤죠. 그리고 오늘 단기적인 눌림목이 나오는데 크게 하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 하는 가운데 기업에 대한 내용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삼성그룹 내에서 제일모직이 어느 정도 화학업종에 대한 비중적인 측면을 늘리면서 주가 반등을 크게 이끌어냈는데 바로 삼성테크인이 최근에 이제 그 석유화학 정제 부분에 대한 기술력 측면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그룹 내에서 시너지 효과적인 측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확대 부분을 좀 맞물리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주가에 대한 PER이라든지 그리고 과거에 그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매각 차익 부분까지 감안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난 4분기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가장 저평가 국면일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1분기라든지 올 2분기까지 본다라고 하면 주가는 충분히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업체이긴 하지만 최근에 중동 관련돼가지고 K9 수출권 같은 경우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뭐 매출 비중은 CCTV가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관련 분야 그리고 방산업체 분야까지 좀 확대되는 시장에 대한 업황이라고 하면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와 함께 기간의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외국인의 관심까지 좀 맞물린다라고 하면 주가는 충분히 여기서부터 주가 반등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가에 공략할 종목으로 삼성테크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목표 주가 어디까지 설정해 둘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72,000원 선까지는 가능은 해본 흐름인데요. 72,000원 같은 경우에는 급락했던 가격 수준이기 때문에 72,000원 선까지 보고 일단 매수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눌림을 이용해서 들어갈 만한 종가 이 공략주 오늘장에서 삼성테크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72,000원까지 보고 계시네요. 오늘 이상경 대리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